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LA 한인타운의 미용실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업계도 비용을 줄일 수 없는 입장이라 손님과 업계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한인들이 마리아나를 소지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마리아나 소지는 불법인 만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LA에서 70대 한인을 살해한 용의자가 일주일 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석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개혁을 추진한 LA 카운티에 조지 게스콘 검사장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정할 때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급격히 줄이면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 상승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보고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가장 적은 상승폭입니다. 연초부터 보면 둔화 경향은 더욱 뚜렷합니다. 지난 2월 1983년 4월 이후 최고치인 5.3%를 기록한 뒤 석 달 연속으로 꾸준히 상승폭이 줄고 있는 겁니다. 근원 물가는 가격이 빠르고 크게 변하는 기름과 식량 등을 제외하고 집계한 값입니다. 경제 상황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정할 때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와 물가가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로 미국인들의 소비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은 작년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올해 들어 최소폭인 동시에 전달 대비 첫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데 점차 신중해지면서 경기 침체가 곧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y grocery bill used to be about like $250, $300, and now it's skyrocketed to over $400. It's got doubled at least, and right now I'm brainstorming ways to cut expenses in other areas. 미국 500대 기업 주가를 반영하는 S&P 500 지수는 올해 20% 가까이 폭락해 1970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는 등 뉴욕 증시도 최악의 상반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최근 물가 고공행진으로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개인 서비스 요금 역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대부분의 미용실도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손님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또 미용업계는 운영비와 인건비 때문에 서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미용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25였던 남성 헤어컷 가격을 최근 $30로 인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여성 헤어컷은 더 올랐습니다. Easily almost double in some places and situations, don't you think? Because businesses also are trying to stay alive. You know, even the people cutting hair aren't meaning to gouge, but they're just desperate to keep their businesses alive too. 염색이나 펌까지 더하면 어느새 $100가 훌쩍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진짜 뭐 한 80불이면 파마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완전히 지난번에 100불 내고요. 그다음에 또 팁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가중한 부담. 그러니까 웬만한 곳이니까 그 정도 됐지. 껑충 뛴 가격에 손님들은 불만이지만 미용업계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미용 재료부터 인건비까지 모든 가격이 올라 서비스 비용을 올리지 않는 이상 운영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른 물가가 오르니까 미용실 내에서 지금 그 직원들이나 이런 데다가 페이를 조금 해줘갖고 직원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만약에 미용 의자를 교체를 해야 된다. 드라이어를 하나 새로 사야 된다. 그러면 값이 옛날하고 틀려요. 혹시나 단골 손님을 잃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격 조정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 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올리고 싶지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손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부담이 좀 덜 되면서 좀 즐겁게 머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조금 올라도 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등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 한인들은 고물가로 인한 전체적인 가격 인상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결국은 기본적인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한인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리화나와 관련된 제품을 소지한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미국 일부 지역과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제품 사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소지한 채 한국으로 입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사관은 마리화나 소지는 한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마리화나와 마리화나 젤리, CBD 오일, 쿠키, 크림, 초콜릿,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등입니다.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흡입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사우스 LA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코인 런드리를 운영하던 70대 한인 이달근 씨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 숨지는 가운데 이 사건이 LA시 검찰의 급진적인 사법 개혁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숨진 이달근 씨의 딸인 캐시 이 씨는 아버지를 습격한 용의자의 형사 고소장을 조사한 결과 용의자가 아버지를 공격하기 일주일 전 USC 캠퍼스에 또 다른 중국인 남자 유학생을 흉기로 공격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이 용의자는 아시안 유학생을 공격한 이후 경찰에 체포돼 중범죄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형사 기소 대신 경범죄로 풀려났고 바로 다음 날 이 씨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용의자가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를 잇따라 일으킨 위험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범죄로 풀어주는 허술한 사법 정책으로 또 한 사람의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석금 제도 폐지를 비롯해 중범죄자들의 가중처벌을 금지하는 등 급진적인 사법개혁으로 치안 불안을 야기시킨 LA 카운티의 조지 게스콘 검사장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는 다음 달 2일부터 헐리우드볼과 롱비치 워터프론트 등 17개 지역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하며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사이프레스와 얼바인 그리고 부에나파크 등 16개 지역에서 불꽃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샌디에고 카운티는 빅베이 붐과 시월드 등 5곳,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코첼라와 베닝 등 12곳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주의 경우 다음 달 4일 이스트 리버에서 메이시스 백화점이 주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다만 일부 도시들은 건조한 날씨 등의 화재 위험으로 불꽃놀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사의 조종사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조종사 노조 ARPA는 오늘 13,900명을 대표하는 델타 항공사 조종사 노조가 LAX와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공항 등 미 전역의 주요 항공에서 대규모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위는 조종사들이 팬데믹 이후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인력은 줄어들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월급 인상과 항공 스케줄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have over 100 pilots here in LAX and over 1,000 across the United States picketing today. We're here to send a unified message to our management that it's time to get serious at the bargaining table. We need a contract now.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시위로 인해 독립기념일 연휴 항공편이 결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항공사 측은 비행 스케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블룸버그가 매달 집계하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코비드 회복력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달보다 5단계 상승해 조사 대상 53개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순위는 한 달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와 사망률, 그리고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또 양성 판정률, 그리고 백신 접종률 등을 종합해 집계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을 시작해 20개월 동안 이어진 회복력 집계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한국은 처음이자 마지막 1위가 됐습니다. 2위는 아랍에미리트로 집계됐고 3위는 아일랜드, 4위는 노르웨이가 랭크됐습니다. 기후 위기로 전 세계 모든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식량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머스타드 업체 위스콘신 스파이스에 따르면 겨자씨 주요 재배 지역인 캐나다와 유럽에서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머스타드 소스 생산 역시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을 머스타드 소스 최대 생산국인 캐나다와 겨자씨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공급 부족으로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역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관련 식품 업체들은 미국에서는 머스타드 소스를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기상이변으로 홍수나 산불 등 재해도 빈번해지면서 밀과 옥수수뿐만 아니라 고추나 커피, 사과, 초콜릿 등의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여성이 FBI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FBI는 40억 달러대 원코인 폰지 사기의 주범인 루자 이그나토바를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추가하고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그나토바는 실제로 발행된 적이 없는 유령 가상화폐 원코인으로 사람들을 현혹해 4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여왕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그나토바는 지난 2017년 연방수사당국이 자신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을 눈치채고 그리스행 비행기를 탄 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현재 이그나토바에게는 10만 달러의 현상금이 내걸린 상태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법원들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이 임신 15주가 넘으면 낙태를 금지시킨 새 법안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제2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의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임신 15주가 넘으면 낙태를 금지시킨 법안에 서명했는데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법원의 판결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은 시행이 일단 중지됐습니다. 앞서 텍사스주에서도 임신 6주 이상이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보류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금지법이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루이지애나와 유타주에서도 주 법원이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의회 차원의 낙태권 입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입법을 위해 의회 필리버스터 규정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We've been a leader in the world in terms of personal rights and privacy rights, and it is a mistake, in my view, for the Supreme Court to do what it did.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상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낙태권 문제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 역시 낙태권 입법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25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을 찾았습니다. 시 주석이 중국 본토를 벗어나는 건 코로나 발생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인데요.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듯 고속철을 타고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어제 오후 홍콩 서구룡 기차역에 고속열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중국 오성 홍기와 홍콩 깃발을 양손에 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이 본토를 벗어난 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香港经受了一次次严峻考验，历经风雨后，香港浴火重生，呈现出蓬勃的生机。 시 주석이 언급한 홍콩의 시련은 지난 2019년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뜻합니다. 중국은 이 시위를 계기로 분리나 전복, 테러 등을 시도하는 행위에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시위를 이끌었던 민주진영 인사와 언론인 등 186명이 체포되고 이 중 11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It has given us that very firm foundation to move forward. I've become more optimistic about Hong Kong's future. 중국은 지난 1997년 홍콩을 넘겨받으면서 홍콩에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방 언론들은 이 약속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환 2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완차이 홍콩 컨벤션 인근은 봉쇄됐고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베이징에서 함께 온 관영 매체 외에 외신 기자들의 취재는 금지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착한 사람이 착하기만 해선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 착한 사람이 지성인이 되어야 해. 한인 유명 인사들의 강연으로 선한 영향력을 공감하는 MBC 아메리카의 지식 공감 컨텐츠 IM.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꿈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현명한 미국 생활을 위한 정보와 교훈. That there's something that most successful entrepreneurs. 성공적인 미국 생활을 위한 경험과 지혜. 각자 고유의 길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숨겨진 잠재력을 확인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객과 함께하고 시청자와 공감하는 미주 한인 지식 공감 컨텐츠 IM. Let me also give you a little secret. MBC 아메리카 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등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마지막으로 3박 5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쳤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나토 순방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원전 사업자 선정을 앞둔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8조 원 규모의 원전을 신설할 계획인데 마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우자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맞아떨어집니다. 한영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산업 부문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럽 정상과 경제인을 만난 자리에선 한국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투자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민간 중심의 경제를 늘 강조해왔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엔 한 차례 연기됐던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총장은 한국 정상의 첫 참석을 환영한다며 북핵 위협에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flects the importance of NATO and South Korea and also all the other Asia-Pacific partners working more closely together. So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스페인에 머무는 사흘간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이 16건 이어져 여러 정상들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해외 순방을 마무리하며 가치규범 연대와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자평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결정 이틀 만인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통원 치료를 해도 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4시쯤 퇴원해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에서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이 결정된 지 이틀 만에 언론 노출을 피해 귀가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귀가하기 전 병실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가 보호자 자격으로 함께 머물렀고 면회는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어제 오전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넘는 입원 치료로 건강이 호전됐고 의료진도 곧바로 다시 악화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병명과 건강 상태를 밝힐지 여부에 대해선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결정한 의사 소견서에는 당뇨 후유증으로 신체 저항력이 극도로 악화돼 있어 균이 많은 외부 환경에 노출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전히 14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의 형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장기간 수감시키는 건 맞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한국에서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70대 노동자가 불어난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붉은 흙탕물이 한 가정집 마당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장독대를 덮쳤고 어디가 마당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쏟아진 장맛비에 인근 야산 웅덩이가 넘치면서 흙탕물이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기도 성남에서는 성남시청에서 모란시장 방면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검정색 승용차는 도로 한가운데 고립됐습니다. 수원 장안구의 한 주택가에서는 배수구가 역류하며 이면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고 수원역 일대 도로 역시 빗물에 잠겨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는 쏟아진 비 때문에 한 주택 축대가 무너져 인근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퍼내던 도중 70대 노동자가 3m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숨졌고 야외 축구 연습장의 옹벽이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상태였는데 큰 바위나 이런 것도 좀 떠지는 소리가 난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중고차 전시장이 잠기면서 차량 40여 대가 침수됐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필리핀을 21년간 철권 통치한 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이 17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필리핀 독재자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닐라 국립박물관 앞 선친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남편의 재임 기간 보석과 명품 구두를 마구 사들여 사치의 여왕으로 불린 올해 92살의 이멜다 마르코스도 대통령의 어머니로 돌아왔는데요. 1965년부터 21년간 장기 집권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선친은 재임 기간 계엄령을 선포해 수천 명의 반대파를 체포, 고문, 살해하면서 악명을 떨쳤고요. 국고를 빼돌려 호사를 누리며 지내다 시민들의 항거로 하야한 뒤 망명지 하와이에서 사망했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가 독재자의 아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또 선친이 빼돌린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부 재산을 제대로 환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단체는 취임식장 주변에서 마르코스 취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 무력 점령한 흑해의 전략적 요충지 뱀섬에서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위한 일종의 호의 표시라면서 뱀섬에서 임무를 마친 러시아 주둔군을 모두 철수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포격과 미사일에 견디지 못한 침략자들이 떠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호의를 표하도록 하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때려줄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 측 주장을 비꼬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뱀섬을 탈환하면서 그동안 봉쇄됐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도 그리기 어려운 그림을 양손과 양발을 모두 동원해 자유자재로 그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리비아의 젊은 화가인 이 남성은 자신의 발에 펜을 고정해 마치 손처럼 그림을 쓱쓱 그려내는데요. 그의 숨겨진 능력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가이손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10손가락에 펜을 붙이더니 순식간에 작품 한 점을 완성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화물차에서 수천 개의 맥주병이 쏟아지거나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고속도로에서 돌연 소화기가 터지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지난 20일 남해 고속도로 위로 하얀 연기가 퍼지는데요. 고속도로에 떨어진 소화기가 달리던 트레일러 차량에 밟혀 폭발한 겁니다. 터진 소화기에서 분말가루가 퍼져 뒤따르던 차량의 시야가 가려지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연출되는데요. 목격자는 고속도로에 정차할 수 없어서 지나갔다고 설명하면서 뒷차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소화기가 차량 쪽으로 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당시 아찔한 상황을 전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게임 속 한 장면 같다. 낙하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입니다. 미국 내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찾은 한 가족. 야생 들소가 산책로에 있던 이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혹시 모를 사고 위험에 아이를 품에 안으려던 남성. 이때를 틈타 들소가 남성을 그대로 머리로 들이받아 바닥에 던지는데요. 팔에 부상을 입은 남성은 치료를 위해 즉시 인근 병원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들소 근처에 있었던 게 화근이었는데요. 공원 측은 들소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에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동물 중 하나로 예측 불가능한 데다 인간보다 3배 이상 빨리 달릴 수 있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의 한 동물원에서 관람객이 던진 담배를 피우는 오랑우탄의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관람객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오랑우탄이 포착됐습니다. 연못에 튜브를 던진 후 재빨리 풍덩 뛰어드는 사육사. 왜 그런가 했더니요. 당시 오랑우탄이 익사 직전의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 한 섬의 동물원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알고 보니 이 오랑우탄은 관람객이 던진 음식을 건지려고 연못 근처에 접근했다가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초가 급한 순간 축 처진 오랑우탄을 간신히 무트로 끌어올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사육사.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건지 오랑우탄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현재 안정을 찾았는데요. 관람객들이 동물들에게 간식을 주지 말라는 표지판을 무시하면서 동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상하이로 가보시죠. 버스 한 대가 길가에 정차하는 듯 하더니 그대로 강가로 돌진하는데요. 버스 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는 바람에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어찌된 영문인지 버스 안에 운전자만 구조됐다는데요. 알고 보니 버스 기사는 사고가 나기 몇 분 전 이상 징후를 느끼고 승객들에게 하차를 당부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건데요. 현장에서 바로 구조된 버스 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회복 중이라니 정말 다행이죠. 현지에선 투철한 직업 정신을 보여준 그가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는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30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